그런 거 하면은 해마다 수능 영어 나올 때마다 저 또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물론 교육부에서 지정한 최소한의 그 낱말수를 벗어나는 낱말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뜻풀이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에 영어 교육상의 어떤 그게 위즈덤을 가진 그러한 팔러시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로 거기에 일관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때로는 미슬리딩하는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의미 제공이 그리고 일단 금년에 20번을 보실까요? 20번 보시면 junction이라고 분기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 고속도로 분기점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우리 집 앞에 4차로 four-way 그 intersection 그 교차점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정션입니다. 근데 분기점이라고 해서 그 문맥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문맥에서도 이게 나눠지는 게 분기점이겠죠. 제가 이거를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봐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분기점은 여기부터 이제 나눠진다 이런 뜻이래요. junction은 뭐 disjuncture 뭐 이런 junction이 뜻하는 거는 join 함께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방향에서 길들이 모여서 뭐 교차점을 이루고 five-way 정션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합쳐진다는 점이지. 그리고 suboptim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국어로 차선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차선의가 정확히 뭔가 최고의 또는 최선의 것은 아니지만 두 번 second best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suboptimal은 second best일 수도 있고 그 훨씬 아래에 담겨 있는 것도 허용을 하는 수용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optimal 이하에. 그래서 이렇게 친절했지만 그다지 바람자가 않고 오히려 이것만 떼놓고 보면 misleading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번 시험에서 나온 discharge 이행하다 stature 사람의 키 신장이죠. 능력 비유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hallmark 특징이다. 도장을 딱 찍어줘요. brood 애벌레는 좀 뜻밖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애벌레 이 brood는 어떤 동물이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 마리가 얼망얼망 있어요. 그럴 때 그 전체가 brood입니다. 집합 명사죠. a group 또는 family of offspring 영 어나 s를 안 붙이는 두한 마리다. 이것들이 집합 명사예요. 자손들, 새끼들, 후손들. 그리고 forager가 조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ager 물론 어미 사자가 음식을 물고서 새끼 갖다 줘서 조달한다, 서플라이 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 조달자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하나 더 뭐 먹이를 찾는 그런 동물의 의미 어떤 낱말을 추가를 해준다든지 forage 한다는 거는 먹이 사냥가 나서는 것이고 뭐 저기 라이언이 어떤 조그만 동물을 추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forager 또는 혹시 여기 먹이가 있나 뒤적거릴 때 그것도 forage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다, 뭐 사냥하다 이 정도의 표현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suboptimal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말 아닌 것 같아요. junction도 그렇고 그런데 catering deliveries라는 표현이 나와요. catering 우리 회사가 직원이 200명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50주년 파티를 가져요. 해요. 그럴 때 누가 50명의 샌드위치를 싸울 수도 없고 뭐 커피 뭐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그때 음식을 만들고 제공하다가 케이터입니다. 케이터링 그래서 회사가 케이터링 컴퍼니인 거고요. 그런데 deliveries 이거 다 좋은데 케이터링은 그러면은 홀마크보다 쉬운 낱말이라서 표현이 필요가 없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costumery, costume도 그냥 복장이라고 대개는 학습서나
이런 교재들에 설명되어 있죠. costume은 특정한 시대 또는 특정한 그 purpose, 목적 또는 특정한 occasion, 경우, 일, 사건일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거기 E로 끝나니까 RY가 붙은 복합 그런 집합명사입니다. 마치 jewelry처럼 costume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 학생들이 이거 잘 알까요? paradoxical. 수많은, 우리 파라독스 같다 그러면 알 것 같죠? 파라독스가 근데 여기서 뭔데 그러면은 이거를 대답하는 사람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낱말 자체가 쉬운 낱말이 아니에요. 다이너모, 전기 발전시키는 기계죠. 컴포짓, 여러 가지가 합성되어 들어올 때 합성의 또는 합성물. waggle plasticity, 플라스틱하다는 게 잘 휘고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탄성, 일라스틱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유연성. self-referential, 자기를 지칭하는, 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심리적인 그런 낱말이에요. 이 자체가 대부분은 없어도 의미가 됩니다. contingency pricing, inert, 에너지, 힘, 발생하는 거, 뭔가 움직이는, 활력이 없고 활성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atrium, 어떤 건물, 구조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벤치도 있고 조그만 스퀘어 광장도 있고 아니면 가든도 있고 어떤 때는 위에 지붕 같은 게 열려서 하늘도 바라보고 그런 작은 광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atrium, 이것도 한국 학생들이 무슨 아뜨리에 그러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우리 저기 아파트 우리 넓은 데도 가운데 뭐가 그런 게 있었나? 뭐 해서 감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atrium이라고 쓰여 있으면 학생들이 이거 그대로 바로 알아듣기 힘듭니다.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때로는 이렇게 misleading 하거나 또는 consistency, 일관성이 없이 더 어려운 낱말은 설명하지 않고 더 쉬운 낱말은 설명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로 이거를 설명을 준다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낱말은 구문 안에서 뜻이 소통이 되게끔 표현되는 게 그게 바로 영어죠. 그것이 영어 학습이고 영어 교육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자기 모국어로 그 시험 지문에서 사용된 말이 어렵다고 이렇게 뜻풀이를 모국어로 해주는 영어 평가는 시험은 지구상에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나요? 아마 수능 영어로 계속 할지 다른 영어로 또 할지 형태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재고해서 아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45%가 평균인데요.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45%입니다. 이 선택지 모두가 한국어인 게 14, 영어가 17개.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뭐 숫자, 뭐 몇 시에 만나, 몇 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림 속에 1, 2, 3, 4, 5번. 그래서 한국어가 무척 많다. 물론 간접 연계라서 많이 그 한국어로 번역본을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바람직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문제에서 많은 영어 문제는 문제 자체도 간단한 영어입니다. 투명하게 뜻이 전달되는 그것이 영어 시험인데 우리는 문제는 영어로 또 이렇게 한국어로 돼 있고 선택지도 45번 %가 그렇게 한국어 비중이 높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심판과 수영 선수, 작가와 수영 코치, 서점 주인과 교사 이런 것들이 한국어로 됩니다. 날짜, 장소, 복장, 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한국어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영어 실력이나 이런 노출 교육의 경험이 이제 많이 축적된 우리 고3 졸업생이나 이제 졸업생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는 수험자들에게 충분히 영어로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